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직장인 평균 월급은 400만 원이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은 솔직히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왜 난 이렇게 못 벌지?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평균 월급이라는 숫자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지, 그리고 50대 이후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평균이라는 숫자의 함정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이 평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소수, 고소득자가 확 끌어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명이 300만 원을 벌고 1명이 3천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되겠어요? 570만 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이 3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못 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중간, 즉 중위소득을 보면은 현실이 훨씬 정확하게 나와요.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250만 원대 정도니까 생각보다 현실적이죠. 게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평균 월급 통계에는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직장인보다 낮게 보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일부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균이 중위보다 약 30% 높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가 평균보다는 적게 버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내가 못나서 그런가 하고 자책했지만은 이제는 구조적인 이유도 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격차가 있어요. 대기업 정규직 평균 월급은 59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280만 원에 불과하다. 거의 2배 차이죠. 23년도 통계라서 갭이 좀 많이 큰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 직장인 중 몇 퍼센트가 대기업 정규직일까요? 딱 10%입니다. 나머지 90%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평균 월급 400만 원이란 얘기가 얼마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특히 저 같은 50대는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50대가 되면은 소득이 정점에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제조업에서 약 25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51세 때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죠. 내가 이제 어디서 뭘 할지 막막했죠. 결국 저는 시설관리 분야로 넘어왔습니다. 솔직히 급여는 예전보다는 줄었지만은 시간은 많아졌어요.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소득의 절벽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바로 남과 비교하지 말자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아가죠. 직장에서의 연봉 비교, 동창 모임에서의 자식 비교, SNS에서도 비교입니다. 사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친구들 만나면은 쟤는 아직도 대기업 다니네.
나는 시설 관리에서 이렇게 아저씨 취급받는데 속으로 자책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꾸려가는 겁니다. 남과 비교는 끝이 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칸 올라서면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또 올라가면 또 누군가 있죠. 결국에는 만족은 없고 늘 나만 초라해집니다. 특히 50대는 소득의 정점이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죠. 40에서 50대에 경력과 숙련도가 가장 많이 쌓이니까요. 하지만 정점의 높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대기업에서 월 1,000만 원을 벌고 누군가는 중소기업에서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개인 능력보다는 구조와 환경, 선택의 결과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50대에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교 대신에 내 삶을 돌아보고 지금 나는 어떤 가치를 쌓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집중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죠. 그런데 돈만 바라보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 쉽습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건강, 가족관계 하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취미 같은 거요. 저는 요즘에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훨씬 알차다고 느낍니다. 예전에는 돈은 더 벌었지만 늘 쫓기듯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다. 대신 내가 즐기면서 살자. 이게 제 2번째 인생의 모토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현실은 모두에게 평등하지가 않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해도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카드값이 밀려있다면은 비교할 여유조차 없을 겁니다. 소득이 정점이어야 하는 50대 중에서 생활고로 힘든 분들 분명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단순히 마음만 다잡으세요 라는 말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구조가 만든 결과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생활이 힘들다면은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제도적인 지원 먼저 찾아보세요. 정부 긴급복지,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지자체 생활안전 지원 등 도움받을 길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이나 작은 부업 시작하는 것도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 되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더 잘나야 한다 생각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힘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은 50대 직장인일 뿐이지만 조금씩 버텨낼 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난 왜 이렇게 못 벌까 하고 자책하시고 계신가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평균 연봉보다 못 법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그 과정에서 내가 만족하고 사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얘기, 50대 도전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